안녕하세요. 체중 감량. 이거 정말 어렵죠. 매일 꾸준히 칼로리를 줄여야 할지 아니면 정해진 날에만 확 줄이는 게 나을지. 오늘은 바로 이 질문, 4대3 간헐적 단식과 매일 칼로리 제한 방식을 비교한 콜로라도 대학의 연구 결과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어떤 방식이 여러분께 더 맞을지 한번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Annals of Internal Medicine이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인데요. 이게 과체중이나 비만 진단을 받은 성인 어 165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진행된 연구입니다. 와, 1년이요. 꽤 길게 했네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즘 많이들 하시는 체중 감량법 효과를 직접 비교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. 구체적으로 그 그룹을 어떻게 나눴나요? 참가자들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. 한 그룹은 4대3 간헐적 단식을 실천했어요. 음.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이죠. 연속되지 않게요. 월, 수, 금 이런 식으로 정해서 평소 먹던 양의 한 80%를 줄이는 겁니다. 80%나요? 확 줄이네요. 네. 그리고 나머지 4일은 그냥 건강하게 평소처럼 정상 식사를 하는 방식이었고요. 아하. 그럼 다른 그룹은요? 매일 제한 그룹? 네, 맞아요. 다른 그룹은 매일 칼로리 제한 방식을 따랐습니다. 매일 섭취 칼로리를 꾸준히 한 34% 정도 줄이는 걸 목표로 했죠. 매일 34%요. 중요한 건 근데 두 그룹 모두 헬스장 이용권이라든지 아니면 행동 교정 지원, 또 주 300분 이상 운동 권장 같은 건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. 조건은 비슷하게 맞춘 거죠. 환경은 동일하게 하고 방법만 다르게 했군요. 그래서 1년 뒤 결과 정말 궁금한데요. 최종적으로 125명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체중 감량 효과는 어땠나요? 네, 결과를 보면요. 4대3 그룹은 평균 7.6% 체중을 감량했고 매일 제한 그룹은 평균 5%를 감량했습니다. 7.6%대 5%. 4대3 그룹이 조금 더 많이 빠지긴 했네요. 네, 그렇죠. 감량폭이 약간 더 컸어요. 그리고 체중의 5% 이상 감량에 성공한 비율도 보면 4대3 그룹이 58%, 매일 제한 그룹은 47%였으니까 이것도 4대3 쪽이 좀 더 높았죠. 58%대 47%. 이것도 차이가 있긴 한데, 근데요, 7.6%대 5%. 이게 뭐랄까,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, 와, 4대3 방식이 압도적으로 좋다.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? 특히 일주일에 3번이나 식단을 확 바꿔야 하는 그 노력을 생각하면요.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. 맞아요. 실제로 연구진도 그렇고 다른 전문가들도 약간 더 낫다. 이 정도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심혈관 건강 관련 지표들, 그러니까 심장 건강이나 당뇨 위험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, 대사지표요. 네, 그 심혈관 대사 지표도 봤는데요. 4대3 그룹에서 그 수축기 열압이나 총 콜레스테롤, LDL 콜레스테롤,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. 네, LDL. 네, 그리고 중성지방, 공복 혈당 수치 같은 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은 있었어요. 경향이 있었다. 그럼 결과가 딱 깔끔하게 나온 건 아니군요. 네, 맞습니다. 왜냐하면 반대로 매일 제한 그룹은 또 이완기 열압이나 HDL 콜레스테롤, 좋은 콜레스테롤이요. 거기서는 또 더 나은 변화를 보이기도 했거든요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연구진 스스로도 이 심혈관 지표 변화 분석은 좀 정밀도가 부족해서 이걸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.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약간의 체중 감량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?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. 연구조 저자인 빅토리아 카테나치 박사는 그 지속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. 지속 가능성. 네, 매일 칼로리를 재현하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장기적으로 실천하기가 꽤 어렵잖아요. 그렇죠. 매일 참는다는 게. 네, 반면에 4대3 방식은 물론 행동 지원 프로그램이랑 같이 했을 때지만요. 그래도 좀 더 따르기가 수월했을 수 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간 더 나은 체중 감량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?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. 그게 이게 유일한 해답이라기보다는 여러 검증된 체중 감량 전략 중에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 볼 수 있다. 이런 의미죠. 다른 전문가들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. 네, 비만 대사수술 전문의인 미루 알리 박사 같은 분도 이 이점이 기껏해야 약간 우수하다는 점을 좀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한테 맞는 단 하나의 방법은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. 하긴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. 그렇죠. 최적의 단식 스케줄이나 건강 효과를 명확히 하려면 연령, 성별, 인종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. 또 다른 전문가,
등록 영양사인 모니크 리처드는 4대3 방식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약간 변화를 주거나 칼로리 섭취 주기를 바꾸는 거랑 비슷하게 작용할 수는 있는데 네. 근데 그 효과는 개인차가 워낙 크고 아직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고요. 그렇군요. 그럼 만약에 이 4대 3 단식을 한번 해볼까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까요? 일주일에 3일이나 먹는 양을 확 줄이는 거.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쉽지 않죠. 모니크 리처드가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을 이야기하는데요. 첫째는 혹시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특히 뭐 인슐린이나 고혈압약 같은 거요. 이런 약에 미칠 영향을 반드시 의사랑 상의해야 한다는 거고요. 아, 약물 상호작용 중요하죠. 네. 둘째는 배고플 때 막 예민해지거나 두통 생기거나 하는 분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자신의 기분이나 정신건강 상태 변화도 잘 살펴야 하고요. 그렇죠. 컨디션 관리. 셋째는 이게 또 사회생활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죠. 친구나 가족들이랑 식사 약속 잡거나 할 때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 그것도 고려해야 하고요. 시작할 때 좀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? 아, 네. 일단 너무 급하게 시작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하는 게 좋고요. 가능하다면 뭐 같이 할 사람들을 찾거나 지지 그룹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은 단식 안 하는 그 4일 있잖아요. 그날이 막 마음껏 먹어도 되는 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보상 심리 같은 거 조심해야겠네요. 네, 그렇죠. 연구에서도 단식일은 연속되지 않게 배치했고 평소에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. 그냥 막 먹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볼까요? 핵심은 뭘까요? 네, 정리하자면 이번 콜로라도 대학 연구에서 4대3 간헐적 단식은 1년 동안 매일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보다 체중 감량 면에서는 약간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. 근데 그 이유가 아마도 매일 제한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지키기가 조금 더 수월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고요. 네, 지속 가능성. 네. 하지만 뭐 심혈관 건강지표 개선 효과는 명확하지 않았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 여러 과학적 근거를 가진 체중관리법 중에 그냥 하나의 선택지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선택지 중 하나로요. 단순히 그 숫자로 나타나는 결과 너머에 매일 꾸준히 참는 것과 주기적으로 큰 변화를 주는 것 중에 어떤 방식이 내 생활 방식이나 뭐 마음 상태와 더 잘 맞을까 이걸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결국 장기적인 건강 변화는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으니까요. 여러분께 더 맞는 리듬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